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제가 진액을 보충하면 몸 상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영상에서 진액이 고갈됐을 때와 진액이 보충됐을 때의 우리 몸의 차이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 영상을 많이들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몇 댓글에서 결국은 병원 와서 약 먹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혀 손대지 않은 스스로만 관리해서 위점막이 많이 좋아진 분의 이전과 이후 위내시경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평소 무심코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위가 왜 진액이 잘 고갈되고 위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위점막의 진액 고갈,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성 이 영역이 저의 치료를 꼭 받아야지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진액 보충의 3가지 원칙,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우선적으로 피해야 되는 음식들, 요거를 잘 지켜보시면 위점막 상태가 몇 년에 걸쳐서라도 유의미하게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과 이후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려면 사실 저의 환자였어야 그런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선 그런 것들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이분이 저에게 오시기 전에 이미 몇 년에 걸쳐서 관리를 하신 다음에 가져왔기 때문에 자가관리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60대 여성 환자고요. 60대가 되면서 진액이 좀 고갈되기 시작했는지 각종 진액 고갈 증상이 나타났어요. 추위를 원래 많이 탔지만 추위를 더 타게 되면서 더위까지 같이 타게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진액이 우리 몸에서 일종의 냉각수 역할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액이 부족해지니까 추위 더위 다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긴장하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갑자기 땀이 확 날 때가 있고, 그게 식으면 또 춥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맵거나 뜨거운 걸 먹으면 목이나 식도, 혀의 따가움이나 통증이 심하고, 바람이 맞으면 두통이 발생하고, 이게 결국 피부 주리가 확실하게 안 닫히면 이렇게 바람만 조금 맞아도 두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조금이라도 매운 걸 먹으면 목이나 혀 구강이 막 너무 아프고 따갑고 하니까 매운 음식을 싹 끊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끊었냐면 5년 전부터. 그 매운 음식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먼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예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21년도 내시경 사진인데, 이 부분이 위쪽 부분 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메말라 있고 안쪽 혈관이 다 도드라져 보이고 건조해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건조하면 사실 입이나 구강, 혀도 그만큼 건조해져 있다는 거예요. 몸은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아까 진액이 일종의 냉각수 역할도 하고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대체로 매운맛의 음식이 성질이 뜨거운데 그 냉각수 진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운맛이 들어오면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통증이 심했고, 여기는 위의 하부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메말라 있고 우툴두툴하기도 하죠. 메마른 게 오래 진행되면 조직이 좀 변성이 돼요. 그 아래 사진 보면 이 부분은 그나마 정상적인 점막인데, 그 위에 부분은 어떻냐면 되게 창백하면서 울긋불긋하고 점막이 위축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 내시경을 통해서 만성적인 위염 진단을 받고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성 이런 진단을 받고 끄는 것이 아니고, 매운 걸 먹으면 아프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년쯤 지나서 2025년 내시경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여기가 아까 본 위의 상부인데 위저부라고 하죠. 이 가운데 부위 말고는 위축이 많이 복구됐어요. 점막이 두터워지고 토실토실해진 겁니다. 진액이 채워져서. 그리고 위에 아래쪽 유문부로 가면 여기도 완전히 깔끔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보면 우툴두툴 점막이 변형되었던 부분이 지금은 약간 울긋불긋하긴 해도 거의 편평해졌죠. 점막이 덜 쭈글쭈글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액이 보충됐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원래는 정상 점막과 위축된 점막의 경계가
점마가 확연하고 방치하면 위축된 점막이 점점 영토를 넓혀가야 되는데 반대로 몇 년에 걸쳐서 정상 점막이 영토를 넓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축된 점막과 정상 점막의 경계가 좀 희미해졌고 이대로 잘 관리하면 다른 부분도 정상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매운 음식을 안 먹어서 위점막이 좋아진 건데 매운 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한국인들이 나 매운 음식 거의 안 먹어요 하는 분들도 매운 음식 엄청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 김치나 찌개를 드시기 때문에 나 김치도 거의 안 먹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 거의 안 먹는 정도도 이미 외국인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 상갓집만 가도 기본적으로 육개장 나오는데 거기서 김치 뭐 한두 조각 먹고 육개장 국물 몇 숟가락만 떠먹어도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고춧가루 양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국민 1인당 연간 고춧가루 소비량은 약 4kg 정도로 조사가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미국의 3배에서 4배, 일본의 6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유럽에서 음식이 매운 축에 속하는 스페인보다 한 2배 이상이고요.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 태국 정도밖에 없고요. 통계가 없지만 아마 중국의 시추안 지역 정도가 더 많이 먹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같은 건데 어느 일본인이 한국 컵라면 중에 이 컵라면은 적당히 매워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유머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웃기고 해서 퍼나른 거예요. 왜냐면 한국인 중에 이 라면이 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고 아니 이 라면에 매운맛이 있었어? 이렇게 되물을 정도란 말이에요. 아예 인지 자체를 못합니다. 매운맛을. 그 정도로 한국인의 위는 어렸을 때부터 고춧가루 범벅을 당해서 이미 위점막이 매운맛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고 상당히 매운맛조차 맵다고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나는 매운 음식 거의 안 먹어요 하는 분들도 전 세계 평균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맵게 드시고 있는 겁니다. 김치나 찌개 각종 조림, 고추장 좀 버무린 밑반찬 조금씩만 드셔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매운맛이 꼭 나쁘기만 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운맛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효과가 있어요. 발산. 그래서 매운맛을 먹었을 때 몸이 후끈후끈해지기도 하고 땀이 나기도 하죠. 성질이 따뜻하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런 것인데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액순환도 되고 전신을 소통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다르게 말하면 스트레스 해소 효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뭉쳐져 있는 것을 막 흔들어서 퍼뜨리고 바깥으로 뿜어내고 땀으로 뿜어내니까 이걸 이제 한방에서는 해울제, 울체되어 있는 걸 푼다. 요즘 말로는 스트레스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매운맛은 발산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진액을 보충하는 성질, 진액 보충은 이렇게 수렴하는 성질에 있어요. 제가 진액이 많은 음식은 대체로 응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고기도 질긴 거고 꽉 응축되어 있는 거라 진액이 많고 높은 수압을 견디는 심해요. 메로 같은 것에 진액이 많고 각종 씨앗류에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응축시키는 효과와 반대인 발산시키는 효과가 많은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 진액을 보충하는 그런 성질의 효과를 방해합니다. 적당히 먹어주면 소통을 시켜줘서 오히려 진액 보충을 도와줘요. 그런데 한국인이 적당히 먹고 있느냐? 거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국인은 매운맛을 많이 먹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운맛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한국인이 유독 스트레스가 더 많고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단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뭐 나라 크기 자체는 작은데 인구는 꽤 많고 이 많은 인구가 대체로 획일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모두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다른 직업적인 선택의 어떤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부모님들도 고려를 잘 안 하고 중고등학생들 위장 환자 보면 정말 중고등학교 내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앉아서 공부만 하고 학원만 다니기 때문에 위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운동할 시간은 없고 주로 뭐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거 먹으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땀을 내서 운동을 자주 하잖아요. 매운맛이 덜 당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매운맛을 좋아하는 게 어떤 타고난 나의 식성이 아니고 울체된 걸 매운맛으로 풀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욕구예요.
근데 그거를 운동으로 풀어주면 매운맛이 그만큼 덜 당긴다는 거예요. 왜? 매운맛 먹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내서 소통시켜서 풀 스트레스를 운동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내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매운맛이 덜 당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학생체육 문화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중고등학교 가면 전멸입니다. 체육특기생 빼고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매운 걸 먹으면서 푸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고, 요새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는 그 상품이 있는데, 그게 불 X 무슨 면 있잖아요. 그게 외국에서 한류 그거 K-푸드 타고 엄청 잘 팔리고 있대요. 그 회사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근데 그거 개발할 때의 어떤 일종의 비화가, 그 만든 사람이 명동에서 칼국수 집을 갔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매운 칼국수 먹으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어우 스트레스 풀린다 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매운 걸 먹고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해서 불 X 볶음 무슨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전 세계에 잘 팔린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은 좋은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발달한 거는 상대적으로 그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문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위장의 진액을 고갈시키는 습관이 좀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지는 거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운 음식을 끊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위점막이 많이 좋아진 분의 내시경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모든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을 다 먹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 결국 한국인은 김치예요. 김치. 그래서 백김치 문화로 돌아가야 됩니다. 김치는 가급적 백김치를 드시거나 물에 씻어서 드시고요. 김치찌개나 육개장 같은 빨간 국물 음식을 잘 피하시면 됩니다. 뭐 마라탕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짬뽕이나 아니면 라면 중에서도 좀 매운맛 라면을 최대한 피하시고 순한 맛 라면을 뭐 스프를 한 70% 80%만 넣어서 드신다든지, 뭐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라면이니까. 그러면 매운 음식 말고 또 위점막에 위 진액 고갈에 나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술, 담배,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나쁜 거는 이겁니다.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가 압도적으로 나빠요. 위점막뿐만 아니라 전신진액 고갈에 압도적으로 나쁘고, 어떻게 하느냐? 오랜 기간 동안 내시경 많이 관찰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였는데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제일 나쁜 거는 위는 소화기관이니까 술같이 위에 직접 들어가는 게 더 나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펴보니까 담배가 좀 더 나쁘고, 그 다음이 술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매운 음식, 오늘 보여드린 거 매운 음식과 그 다음에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은 예를 들면 이제 교대 근무하는 분들, 뭐 학원 강사분들처럼 밤늦게 일하시는 분들, 좀 퇴근이 늦는 분들. 스트레스는 뭐 누구나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금융권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가의 출렁임에 굉장히 뭐 스트레스 강도가 심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커피. 물론 커피를 막 하루에 막 엄청 여러 잔 드시면 순위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균도 있는데, 헬리코박터균도 재균을 하면 6년에서 한 12년에 걸쳐서 서서히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진단받은 점막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과 한국에서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액고갈 증상이 있거나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았고 뭐 가족 중에 암 가족력, 특히 소화기암 가족력이 있으면 진액 보충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길이고요. 그런데 위점막이 그렇게까지 노화되지 않았고 뭐 위축이 조금 있는 정도다 하면 제가 이 채널에 올려놓은 진액을 보충하는 3가지 방법을 잘 실천하시고, 그리고 뭐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를 안 먹는 거예요. 술, 담배, 뭐 매운 음식, 커피 이런 걸 하면은 진액 보충을 해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일단 끊어보고 몇 년에 걸쳐서 내 위점막이 좋아지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좋아졌으면 사실 뭐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시면서 꼭 직접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시경 CD도 받아서 집에서 틀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술, 담배 안 하는 한국인들은 많은데 대부분 한국인들이 이 매운 음식에서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매운 음식 안 먹어요 하는 분들도 이 한국 문화라는 그 틀 안에서 내 주변에 매운 음식 엄청 많이 먹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덜 먹는다는 것이지, 전 세계, 전 인류와 평균을 내보면 김치 조금 먹고 육개장 조금 먹고 찌개 조금 먹는 분들도 이미 상위 10%. 그래서 국민 전체의 고춧가루 소비량을 많이 낮춰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 흘리는 운동
운동의 문화, 카디오 운동의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생기면서 매운 음식을 찾는 문화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의 위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위 건강을 위해서 항상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